이건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 세계 최고라고 하던 곳들까지 한국에게 도움을 청한다네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난제를 한국에서 단숨에 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여러 나라에서 앞다투어 한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방식은 무엇이며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도전에 놀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박윤서 의사라고 해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지요. 주변 분들은 제 얼굴과 젊은 나이를 보고 가끔 놀라워하시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꿈만을 꾸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아요. 환자분들의 생사를 책임지는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늘 제게 힘이 되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꽤 규모가 커서 매일 수많은 환자분이 오가십니다. 복도는 반듯하게 닫혀 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얀 타일 바닥에 닿아 반사되는 모습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저를 찾으실까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두근거립니다. 가벼운 두통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생각지 못한 중증 질환으로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어느 겨울날 오후였어요. 눈이 조금 내리다 말았는지 병원 밖으로 나가보니 바람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회복 중인 환자분을 살핀 뒤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참에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익숙지 않은 국가번호가 뜨길래 잘못 걸린 전화인가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 스위스에서 연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클라우스 마리오니 님이었고 그분 설명으로는 인공지능 회사를 운영하는 마르셀 폭트 님의 개인 비서라고 했습니다. 스위스는 의료기술과 연구가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국까지 연락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폭트님이 심각한 뇌 질환으로 고생 중인데 스위스 병원 몇 군데를 돌아봐도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이지 않아 고민하다가 우리 병원이 신경외과 수술과 인공지능 보조 기법을 접목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스위스가 얼마나 뛰어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나라인데 한국까지 오겠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병원의 기술과 의술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리오니 님 말씀을 들어보니 폭트님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스위스의 수준에 견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심하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 통화를 마친 뒤로 저는 폭트님 상태나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이 정말로 만족하실까? 어쩌면 스위스 의료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우리 병원 의료진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실력 있는지 꼭 보여드리자. 환자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며칠 뒤 매서운 바람이 서울 거리를 휘감던 날 폭트님과 클라우스 마리오니 님이 드디어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저는 병원 입구로 나가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폭트님은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지닌 은빛 머리의 신사였는데 뭔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뒤따르는 마리오니 님은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제가 폭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드리자 폭트님은 박윤서 의사님이시죠? 하고 말을 건네셨어요. 목소리는 예의를 갖추되 어딘가 격식을 차린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네, 맞습니다. 우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하니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병원 시설을 둘러보시면서 안정 취해주세요 하고 답했어요. 폭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 스위스와 비슷한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귀빈 병동으로 안내해드린 뒤 개인 병실 안에서 스위스에서 가져온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들을 검토했습니다. 저희 병원도 첫인상이 중요하기에 방을 넓고 조용한 곳으로 준비해드렸어요. 폭트님은 큰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셨고 침대 시트나 조명 상태를 일일이 살펴보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예의를 갖춰 인사하자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이셨는데 처음엔 의심과 경계가 스며 있는 듯 했지요.
그날 저는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의학과로 이동해 뇌 자기공명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병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어요. 폭트님은 정말 그렇게까지 정교한가요? 스위스에서도 이 정도로는 못 해봤는데. 하시며 살짝 호기심을 내비치셨어요. 검사 뒤 병실로 돌아가면서 피곤해하길래 오늘은 푹 쉬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드렸죠.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으로 폭트님 뇌의 전두엽 부근에서 작지만 위험해 보이는 종양 흔적을 발견했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하러 폭트님 병실로 향하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초기 결과라 해도 종양이라는 단어는 환자분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폭트님이 창문가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눈길을 들며 결과가 나왔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출력한 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전두엽 쪽에 의심되는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종양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죠. 폭트님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스위스에서는 스트레스 정도로만 봤는데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이야. 하고 놀라워하셨어요.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 덩어리가 실제로 서서히 자라는 종양임이 확인됐습니다. 폭트님은 정말 여기가 종양을 찾다니 믿기지도 않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도 차라리 다행이네요. 모르고 지내는 것보단 낫습니다. 하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저 역시 이제부터 저희가 치료 방향을 잘 잡고 폭트님께 가장 안전한 수술 방식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했어요. 결국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폭트님이 마음을 정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스위스에는 이미 신뢰하는 의사들이 계실 텐데도 모든 걸 접고 한국에 남아서 치료받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제가 로봇 보조장치와 인공지능 유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폭트님께서는 그 설명을 유심히 들으시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수술을 받도록 하죠. 저한테는 이곳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박윤서 의사님이 보여주신 진정성도 믿음이 가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저로서는 무척이나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오신 분이 본국의 유명 의사들과 시설을 제쳐두고 우리 병원을 택한 것이니 꼭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드디어 수술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병원에 나와 로봇 보조장치와 인공지능 모니터는 물론이고 수술에 필요한 세세한 기구까지 다시금 꼼꼼히 살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도 땀이 맺힐 정도였는데 너무 긴장한 탓인지 마치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배우 심정이 이렇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폭트님이 간호사와 함께 조용히 문을 열고 수술실로 들어오셨어요. 환자복을 입고 계셨는데 눈빛엔 긴장감이 어렴풋이 보이면서도 어쩐지 각오를 마친 듯한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폭트님이 수술대 앞까지 오셔서 머뭇거리더니 박 의사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 몸을 맡겨볼게요 라고 작게 말씀하셨어요. 그 짧은 말이 주는 무게가 상당했지요. 아, 이분이 정말 모든 것을 저희에게 의탁하셨구나. 무조건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에 제 마음이 꽉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곧 마취가 진행되고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는 폭트님 뇌의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미세한 혈관과 종양 경계 부위를 색깔로 알려줬어요. 제가 로봇 장치를 움직이면서 수술 절차를 밟는 동안 수술팀 다른 분들도 화면을 함께 주시하고 있었는데 저는 몇 초에 한 번씩 모니터를 보며 정확도를 확인하느라 몰입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전두엽 부위는 조금만 건드려도 언어나 감정, 성격, 변화 같은 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서 숨소리 하나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질 만큼 긴장도가 높았어요. 로봇 보조장치가 손떨림을 줄여주긴 했어도 결국 마지막 판단과 결정은 제가 해야 하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지요. 몇 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수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에는 정말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긴장과 집중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경계를 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전두엽 부위를 수술하는 건 조금만 실수해도 언어나 인지 능력, 성격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각오였지요. 마지막으로 종양 조직을 떼어내고 인공지능 모니터가 더 이상 종양 조직 없음이라고 신호를 주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긴장감이 마치 물밀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고르며 안도의 기운을 내뿜었고 조용히 있던 간호사 한 분이 작게 아하고 탄성을 내뱉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역시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긴장 속에서 쌓였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더군요. 그만큼 어려운 수술이었기에 성공의 순간이 주는 기쁨이 몇 배로 컸다고 할까요? 폭트님을 집중치료실로 옮긴 뒤 저도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동료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건네는 격려 한마디에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폭트님의 경과를 관찰하는 동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집중치료실을 돌며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처음엔 미약하던 의식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가령 첫날과 둘째 날에는 거의 몽롱한 상태에서 짧은 단어만 간신히 꺼내셨는데 3, 4일쯤 지나니까 목소리에 힘이 조금씩 실리고 눈동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전두엽 수술이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팔다리 움직임에도 큰 이상이 없어서 금방 회복하시겠다는 긍정적인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씩 걸어보시긴 하되 절대 무리하지 말고 혹시 머리가 띵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어느 날 폭트님께서 또렷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 의사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 의료가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전 이제 제대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순간 저는 그 몇 마디 말에 온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갖 긴장을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결국 이런 보람찬 결과를 맞이하니 의사로서 크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폭트님께서 병실 창가에 직접 서서 밖을 내다보실 만큼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이는 수술 전후를 통틀어 엄청난 진전이었어요. 특히 함께 계시던 간호사분이 박 의사님, 폭트님이 정말 빠른 속도로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하고 귀띔해 주시길래 제가 흐뭇한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폭트님은 머리 통증도 거의 없어졌고 어지럼증도 이제 걱정할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이런 고수준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하셨지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저 또한 커다란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몰려왔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좋아지실 테니 조금만 더 주의하면서 꾸준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고 답해드리는데 그 순간 그동안의 수술 준비와 긴장, 그리고 매일 쌓이던 피로가 한 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힘든 면도 많지만 이렇게 환자분이 건강을 되찾는 순간을 함께 맞이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폭트님께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기에 저희가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다행히 수술 결과도 좋고 회복도 빨라서 저도 무척 기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폭트님이 상태를 확인받은 뒤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병원 모든 분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작게나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사실 환자분이 이런 식으로 먼저 모임을 제안하시는 건 흔치 않아서 저희도 놀라면서 기꺼이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식당 한쪽 공간에 간단한 다과를 마련했는데 폭트님께서 직접 앞에 서서 짧은 인사말을 하셨어요. 처음엔 한국 의료를 좀 우습게 본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존중과 감사를 전합니다. 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고 이 병원 분들께 제 목숨을 비쳤네요 라고 솔직히 말씀하셨죠. 갑작스럽게 이런 고백을 듣게 되니 주변 간호사분이나 직원분들 중 몇 분은 눈가가 촉촉해져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져서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퇴원 전날 밤이 되자 폭트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안에는 추리로 오면 꼭 연락해달라는 초대장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의사님도 언젠가 추리에 오시게 되면 연락해주세요. 저희 회사 인공지능센터도 보여드리고 싶고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중히 폭트님 건강 잘 유지하시고 소식 주시면 저도 꼭 찾아뵐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막상 폭트님이 짐을 챙기고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니 처음 이 병원에 들어오셨을 땐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가시다니 정말 의술은 사람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이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어요.
저도 의사로 일한 지 꽤 됐지만 환자분이 이렇게 스스로의 편견을 깨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된 건 흔치 않으니까요. 특히나 전날까지만 해도 폭트님을 수술하기 전이라 제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긴장했는데 결국 그 긴장과 노력이 한 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의사로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의료의 진정한 보람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 병원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한국 의료도 이렇게 헌신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환자분들 각자의 사연과 고민이 다르지만 저희가 가진 기술과 진정성을 보여드리면 또 다른 폭트 님과 같은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더 많은 이에게 역시 한국 의료가 해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드리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오늘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쫀득쫀득 해외 감동 사연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코리아 찹쌀떡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놀라운 사연들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고요. 언제나 코리아 찹쌀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